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손현정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개편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건설주들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가 살아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도 있고요. 건설주 주가에는 선반영됐다는 심리도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에 대해 점검하죠. 가성비 전략 출발합니다. 201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건설 투자가 올해로 5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올 초만 해도 플러스가 예상됐지만 상반기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전망이 악화됐는데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설 투자 성장률은 마이너스 0.5%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2월 전망에서는 2.4%였지만 석 달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상이 바뀐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이겠죠. 오늘 유가만 봐도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시멘트, 철근 모두 다 오르면서 건설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건설주도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됐습니다. 대선 수혜주로 먼저 주목받았던 건설주, 3월에 반짝 오른 뒤 힘이 빠진 상황이죠. 한 달 동안 KRX 건설지수가 6% 빠졌고요. 그리고 5월 코스피 하락률이 1%도 안 되기 때문에 시장 대비 크게 소외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HDC 현대산업개발이 12% 빠졌고요. 그리고 GS건설과 대우건설, DLENC까지 6%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설주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단연 부동산 정책입니다. 곧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이 발표될 거고요. 지방선거가 끝났으니 지금 신도시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악재는 여전한 상황이죠.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크고 주택 공급 지연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채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악재와 기대감이 상충을 하면서 건설주들 지금 적극 투자하기에는 물음표가 찍힌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오늘 함께할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빠른 공급 효과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판단했고요. 현대차증권은 주택보다 비주택, 그러니까 석유, LNG, 플랜트 관련 수주, 주택이 아닌 비주택 수주에 관심 갖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이베스트투자증권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는 지인은 조금 다르긴 했지만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반등할 수 있다는 의견, 아니다 지금이 저점이고 비중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신영증권 의견을 한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손현정의 브리핑 잘 보았습니다. 자, 지금 건설주 투자 전략 세워보기 위해서 오늘 박세라 신영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지금 어떻게 당장 다 정책을 갖다가 다 내놓겠습니까? 차근차근 나와야겠는데 우리 박영훈님 보시기에 새 정부는 지금 어떤 식으로 큰 골격을 잡았다고 합니까? 다들 뭐 지금 분양가 상한제 개편하는 얘기만 하는데. 네, 이번 정권에서 아마 가장 큰 공약이었고 실질적으로 네. 대중한테 많은 영향을 미친 게 부동산 공약이었기 때문에 공급을 최대한 늘려야겠다. 근데 그것이 과거 정권에서는 공공 주도의 공급 분양 정책이었다면은 이번 정권에서는 좀 민간 주도의 공급 분양을 네. 해야 된다라는 정책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사업성을 늘려줘야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정비 사업들이 조금은 속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현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거고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도 조금 손질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기저에 좀 배경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된다 하는 얘기는 우선 기본적으로 분양 시장에서부터 이 뭐 집값이 더 떨어질 그거는 기대하기는 힘들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어쩌면은 부동산 가격을 급격하게 하락시킨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도 좀 생각은 들고요. 여러 가지도 가계대출이라든지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부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현재 매크로 상황이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사실상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리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가격, 집값을 정부가 올리고 싶어도
안 올라갈 수도 있는 어쩌면 그런 매크로 환경이 좀 아, 발견이 있다. 예. 그럴 때는 너무 조급하게 뭔가 시장에 충격을 주는 충격요법보다는 어느 정도 수급의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적절한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주려는 거죠. 이게 분양가 상한제 완화의 가장 큰 단점은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정비 사업을 아무래도 재개발하다 네. 보니까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몰리면서 투기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에 대한 그거를 적절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공급은 계속 늘어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시그널을 정부는 계속 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네요. 네. 네, 전체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정책 기대감에 부풀었던 건설주도 사실 연초에는 상당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이미 정책이라든지 사실 그 이전 2021년도부터 서울시장 선거부터 관련해가지고 이미 관련된 부동산 정책 기대감은 주가에 적어도 한 3번 이상의 캐털리스트로 작용을 했고 이미 기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가뜩이나 2분기 때 조금 부진했던 이유로는 실제로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건설주도 받았구나. 플러스 또 둔촌주공 사태가 영향을 안 줬다고 볼 수도 없는데 그것 역시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구나. 정비사업도 관리하면은 이런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되면서 건설주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상반기 대비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로는 어쨌거나 이 회사들이 지금 현재 사상 최대 수준의 정비사업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 이게 결국 매출화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매출 외형이 커지는 효과가 조금 더 클 수 있겠다. 물론 이익률이라던가 이런 거는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고점 대비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외형과 절대적인 규모, 이익 규모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 섹터 대비해서는 실적 하방 안정성이라던가 이런 거 좀 갖춰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내도 국내지만 해외 관련해서 참 이러면은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또 꼰대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만 참 옛날에 사우디 같은데 우리 건설 노동자들 나가서 진짜 바카스 먹어가면서 야근해가면서 그 공기 땡겨가면서 그게 대한민국을 살렸거든요. 엄청난 외화도 벌어들였고 그때하고 세월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언젠가는 또 뭡니까 우리 해외 수주 이게 한때 상당히 그 기대감도 주기도 했지만 요 소리가 좀 잠잠해진 지 좀 됐어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그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동 국가들이 어떤 전략을 네.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중동 국가들, 우리가 사우디, UAE, 뭐 카타르, 오만 이런 주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예전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떻게든 석유 중심의 경제를 탈피해야 된다, 산업 다각화를 해야 된다라는 컨셉이 있었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2010년도에 저희가 2005년부터 2010년도에 가장 크게 해외 수주 많이 늘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네.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 산업도 하겠다. 예. 우리가 단순히 원유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폴리에틸렌 만들 거고 팔 거야. 이랬을 때 저희 건설사들이 상당히 많은 수주를 했었거든요. 맞았어요. 예. 근데 그거가 이제 이미 지나갔고 지금의 중동 국가들은 다른 고민에 있습니다. 바로 탈탄소, 탈석유. 이제는 석유를 안 쓰게 되는 경제로 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과거에 강점을 가졌던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유 사업에 대한 캐펙스는 사실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건설 업계에서 체감하기에는 해외 수주가 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뭐 업황이 안 네, 돌아선 것 네. 같다라고는 하지만 실적으로 이번에 고유가에 접어들면서 중동 국가들은 상당히 재정이 넉넉해졌고 이거를 과거와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대부분이 신재생 아니면은 스마트 도시 아니면은 뭐 이제 항공, 우주 이런 네. 사업에도 돈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건설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신재생 분야. 특히 아직 아무도 헤게모니를 쥐지 않았던 수소 경제 쪽에 가장 크게 베팅을 하고서 그 부분 분야에서 이제 수주를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신재생 쪽으로도 관심이 갖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플랜트 쪽으로도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시멘트 가격도 오르고 철근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공급, 건설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체적인 건축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원가율은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는 팩트입니다. 이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조금 더 중장기 컨셉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좀 돌아보자면 이번 인플레이션 때 그럼 과연 누가 돈을 벌었을까? 다들 가격은 올랐으니까 예. 보자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업들은 돈이 생기면은 재고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에 나서게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중장기적으로 결국 산업 설비라던가 이런 쪽에 캐펙스 확대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모든 환경에 건설들은 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아니면 우리나라에 바이오 투자를 한다. 이럴 때도 건설주들이 다 같이 또 수주를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단기적으로는 원가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플랜트 산업 설비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수주가 기대되는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중장기 수주 성장 측면에서나 인플레이션은 꼭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쪽에 건설 현장 쪽에 그 인건비도 상당히 오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좀 그런 건 있죠. 네. 그리고 요즘 또 그런 기사도 보이던데 부동산 투자 회사라 해야 되나요? 리츠? 그쪽으로 돈이 좀 몰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의 성격과도 많이 영향이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상반기 내내 전체적으로 증시가 많이 부진을 했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이 확실한 인컴이 있는 자산에 몰리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나는 네. 배당을 받고 싶고 확실하게 나한테 꾸준하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종목으로의 좀 안정적인 투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리츠는 저희가 정해진 어쨌든 임대 수익을 받는 회사들인 예. 거고 따박따박 배당을 주다 보니까 이쪽 리츠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또 쏠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냥 리츠라 하면 다 그냥 믿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조금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 상장된 리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은 상장 리츠가 초기인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이 아주 많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정부에서 좀 선별된 자산들이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 리스크가 높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 자산에 대한 평가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재작년 코로나 때 상당히 핫했지만 네. 최근에 들어서는 신축 공급 물량이 너무 늘어나서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더 있긴 때문에 자산별로의 메리트로 보자면은 물류센터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코로나 때 조용했던 오피스, 리테일, 호텔 이런 것들이 이제는 관광객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다시 오피스 근무를 하니까 네.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순위들과 다시 올라가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럼 건설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 건설주, 건자재 관련주, 그리고 리츠도 있을 텐데요. 그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장기 효과, 그거는 결국 캐펙스 투자로 이어질 거고 실제로 지금 돈이 많아서 투자에 나서고 있는 해외 발주 국가들의 상황을 보자면 해외 플랜트 수주에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쳐다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선호주로 추천드리고 조금 단기적인 컨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우리가 실적이 좀 많이 부진했다가 올해 극적으로 좋아지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또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인 외형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좀 기저효과가 있는 종목으로는 GS건설을 꼽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개 종목을 좀 안정적이면서도 길게 투자했을 때는 좋은 전략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리츠라던가 이런 네. 부분들은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오피스나 아니면 호텔, 리테일 중심의 자산으로 선별 투자를 하신다면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현정에 우리 박세래 연구원님 말씀이 너무 명확하고 딱 잘 들리지 않으세요? 논리정연하시죠. 네. 글도 어떠신지 한번 리포트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네, 제가 봤었는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앞서도 조금 보수적인 시각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엔 좀 옥석가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나요?
뭐 재건축에 대한 그 부분들은 확실히 느리지만 분명히 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뭐 서울이나 우리나라 도시도 이제 역사가 길게 됐기 네, 때문에 신규 네. 택지를 아무리 발굴해야 해도 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모든 주요 도시 국가들이 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리빌딩을 했던 거 사례를 돌이켜보면은 우리나라도 결국 재건축 재정비 사업만이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한 주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혹은 시대적 흐름에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규제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흔들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해당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정권 5년 내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것이고 조금씩 빅장이 풀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부분이 시장이 열린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국내 건설주들도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규 수주가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적재가 되면서 2년 혹은 3년 뒤에는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결론은 좀 기다리시면은 성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